그러면 쌍투는 왜 갑자기 통합쇼를 개시하게 됐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2018년도 6월 달에 시공사 선정을 했습니다. 시공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지금이 2023년도 6월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 5년이죠. 그죠? 만 5년. 아마 만 5년이면은 거의 완공 입주입니다. 지금이 거의 완공돼서 입주했다면은 지금 쌍용 2차 아파트는 지금 새 아파트로서 다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하고 현재 상태하고 차이가 뭐냐? 그때 당시에는 분담금이 약 한 2억에서 3억 정도 분담금을 내면 초과이익까지 합쳐서입니다. 이건 초과이익까지 합쳐서 초과이익 포함. 물론 초과이익을 하게 되면은 초과이익은 지금 시세로 초과이익 포함하면은 요거보단 약간 더 될 수 있겠습니다. 2억 3억이었는데 2억에서 한 4억 정도 초과이익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40평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7억에서 9억 정도까지 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담금하고 초과이익이. 그러니까 이 상태가 거의 한 3억 내지 최소한도 한 3, 4억 정도, 3, 4억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일부의 쌍투의 분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고 쌍용 2차 집행부는 이 내용을 압니다.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보다가도 이분들은 초과이익을 추가 분담금을 3억 내지 4억 가구당 이렇게 돈을 더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3, 4억을 물었다는 내용이 이게 모든 분들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들통이 나는 겁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게 들통이 나니까 6년 동안 이 사람들이 6년 동안 싸움한 게 현대를 제끼고 다른 데를 시공사 선정하는 게 목표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이 분담금의 3, 4억이라는 게 들통이 나다 보니까 이 분담금에 대한 거를 자기네 지금 현재 집행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면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5억 내지 10억이 올라간다고 플래카드 보셨죠? 플래카드에다가 작년 4월 달에 통합 설명할 때 통합만 하게 되면은 5억 내지 10억이 올라간다고 한 게 이게 어디에 왜 나왔겠습니까? 이 3, 4억이라든가 돈을 추가로 분담하게 된 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5억, 10억을 한 겁니다. 아니, 우성만 하면 700세대입니다. 12세대. 쌍용 2차하고 하면 1180세대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5억에서 10억이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712세대 우성 혼자 할 때하고 이게 1180세대 쌍용 2차 통합했을 때 이게 5억 10억이 올라갑니까? 그러면은 이 논리대로라면 쌍용 2차가 지금 364세대고 쌍용 1차가 660세대인가 될 겁니다. 그럼 거의 2배인데 쌍용 1차하고 값 2배 차이 5억 10억 차이 납니까? 한 푼도 차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포동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선미 있지 않습니까? 우성하고 성경 보다가도 미도가 더 단지수가 크잖아요. 미도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우성하고 우성이나 성경 보다가 미도가 더 비쌉니까? 이 대단지의 메리트라는 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말도 안 되는 5억 10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이 사람들이 쌍용 2차 사람들이 이 면피를 하기 위한 구실이었던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 물론 통합을 안 하는 것보다가 하는 게 이왕이면 700세대보다가 1100세대 되는 게 당연히 나은 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이 영동대로 출구가 없어져야 되고 영동대로 출구가 없어져야 되고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쌍용 2차 사업이 6년째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부 분열을 같이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하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무수한 문제들을 다 남겨놓고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게 조합장의 책임입니다. 조합장이 제 개인 혼자 개인 집 하나라면은 제가 안고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하겠지만, 저는 개인 집 하나라도 이걸 안고 그냥 안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다 분석해 봐서 제가 가고자 하는 통합의 방향은 상가를 통합을 먼저 하고, 상가 통합, 선상가 통합하고, 그 다음에 쌍투까지 통합을 최후에 결정한다 이거예요. 상가 통합하는 시점에서 쌍투에도 최후 통첩을 해서 우리가 그때 가서 쌍투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돈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걸 종합 분석해서, 이 부분은 조합장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조합장이 마음대로 통합에 아무것도 조합장이 마음대로 합의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거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 조합이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도록 유익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다시 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쌍용 2차 조합원들이 왜 우성조합하고 통합하는 걸 미리 얘기했을까 하는 걸 요 그림을 한번 잘 보고 판단하세요. 이제 쌍용 2차가 요렇게 땅이 좀 돼 있습니다. 쌍용 2차가 요렇게 한 동, 요렇게 한 동, 요렇게 한 동, 이렇게 한 동이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요 하나은행이 여기 있고 쌍 1차고요. 그래 돼 있는데, 이제까지는 쌍용 2차 분들은 우성 1차보다가는 쌍용 2차가 더 좋아. 쌍용 2차가 2차 아파트가 좀 더 비싼 아파트로서 인식을 하게 왔고, 아마 우성에서 오래 사신 분들도 쌍용 2차가 자리가 좀 조용하고 좋다는 걸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 조금 더 비쌌습니다. 가격도. 그거는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 364세대를 재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여기에 있는 도로를 200평, 230평인가를 이 땅을 내줘야 됩니다. 도로로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도로 기부 체납. 왜? 여기 이 통로가 쌍용 1차도 쌍용 1차 이 상가로 들어가는 이거는 도로는 폐쇄됩니다. 이 문은. 이 문은, 이 도로문의 문은 폐쇄입니다. 그 다음에 쌍용 1차는 여기에 문이 하나 있고 남부순환도로 상에 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근데 쌍용 2차는 여기에만 문이 생깁니다. 지하도가. 그럼 이 지하도가 생기고 여기도 지하도가 생기면은 여기는 또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학원부터 해서. 여기에서 인아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인아웃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난 트래픽 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여기 쌍용 2차 땅을 200 몇십 평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쌍용 2차로서는 이 200평을 줘버리니까 이쪽에 아파트 하나 못 짓습니다. 여기 일로 들어가는 도로는 우성 아파트가 여기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일로 들어가는 도로를 일로 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우성 상가로 들어가는 도로를 내주고 이 지하도로 들어왔다가 우리 우성 아파트는 여기에 문이 생겨서 우리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문이 여기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영동대로의 이 귀한 문을 우리가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쌍용 2차는 이 복잡한 도로에 기부 체납을 하고 여기에서 들어갔다 한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니까 여기에 트래픽 잼이 생기니까 여기에 유턴 도로가 아마 생길 겁니다. 왜? 여기에서 잼이 생기니까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기다리면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동 한 동을 이 동을 4개 동을 이 안쪽으로 다 몰아야 되게 생긴 겁니다. 이 동을 당초 여기에 한 동, 여기에 한 동, 여기에 있던 거를 이렇게 돼 있던 동 4개를 이게 이 7동이 여기다가는 임대하고 상가를 지어야 되니까 이게 동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4개 동을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당초에는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이 지하도 문이 이렇게 유턴 도로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이 양재천변에 이 세 개를 배치했습니다. 왜 세 개를 배치했냐? 쌍용 2차에 여러분들 이 동해 구성을 보면 여기에 7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8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10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9동입니다. 요거는 30평대죠? 요거 30평대입니다. 요거 40평대입니다. 이 40평대가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때 초기에, 사업 초기에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 40평을 갖고 있는, 43평짜리 갖고 있는 분들이 1 플러스 1을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2개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금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 이거 안 해. 1 플러스 1 안 할래. 그냥 하나로 갈래. 그러는 바람에 564세대였던 게 486세대로 아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쌍용 2차는 564로 가는 게 486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당초에 1 플러스 1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쌍용 2차에 제가 2기하고 3기 집행부가 비대위 그때 1기 집행부를 비리가 있다 해도 뒤집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대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조합을 이렇게 뒤엎어져 전복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핵심 세력들이 이 8동하고 10동 사람들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8동의 10동 사람들이 주장한 게, 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자리 썩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우리가 그냥 지어낸 말입니다. 어느 조합을 그냥 재건축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좀 선동을 하기 위한 말이지 제 건축법상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8동하고 10동에 있는 분들이 양재천 뷰를 우리는 안 주면 안 해.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7동 사람들도 40평대고 40평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40평대, 40평대, 그 다음에 이 10동 사람, 이 8동하고 7동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40평대를 배치하고, 여기다 40평대를 배치하고, 또 10동 사람들이 말빨이 세니까 여기다가 30평대를 하나 배치하고, 여기에다 30평대를 하나 배치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1 플러스 1을 했던 43평 했던 사람들이 야, 나 1 플러스 1 안 할래. 세금 때문에. 나 그냥 하나로 갈래. 그냥 40평대 하나로 갈래. 그래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30평대를 여기 못 찍고 이걸 또 40평대로 바꾸고 이걸 40평대로 다 하고 이렇게 30평대 2개를 이렇게 설계해야 되는 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동 사람들이 이 30평 이 앞에 양재천뷰를 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확정을 못 하는 겁니다. 564에서 486으로 가는 이거 자체도 조합원 내부에 분열이 되고 있어가지고 쌍용 2차 조합은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얘기 아닙니까? 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담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통합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또 제자리하고 썩고 자리 싸움 때문에 제자리 싸움 때문에 싸움으로 인해서 6년 동안 싸움을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럼 이 상황이 좋아질 수 있냐? 이 6년간의 싸움이 종료가 될 수 있냐? 하면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제자리 싸움이라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다 해도 이 사람들의 다 만족을 어떠한 경우로 배치를 한다 해도 이 486명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는 꾀를 생각해낸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우리 주도권도 유지하고 분담금 폭탄도 통합한다 그러면 5억, 10억 올라가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조합원들을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성을 깨어서 우리가 이용하자.
이 작전을 쓴 겁니다. 우성 아파트를 가지고 꼬셔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양재천변 쪽에 지금 이 3개 동을 배치하다 보니까 우성 아파트는 판상형으로 이 아파트 모양이 좋습니다. 설계가. 근데 얘네들은 여기 좁은 땅에다 거리가 짧은 데다가 이 3개를 하니까 아파트 배치가 약간 판상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일조권하고 이걸 향을 맞추다 보니까 아파트 모양이 이렇게 판상형으로 쫙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남향이나 남동향이나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약간 아메바 같이 많이 이렇게 틀려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도저히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수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성을 이용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쪽 좋은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땅을 가고 우리가 딴 데 쓸데없는 땅 이쪽에 우리가 조금 더 주고 이러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우리는 야 이 통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물론 영동대로 문은 없어지지만 우리가 통로도 일로 기존대로 쌍용 2차하고 통합되면 이 2개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은 아주 이쪽으로 가는 복잡한 길을 이용해야 되겠죠. 우리 이 영동대로 상용 인문이 5천만 원 내지 1억 이상이 우리한테는 효과입니다. 가구당.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내부 문제를 우성을 이용해가지고 우성 아파트를 이용해가지고 우성 조합원들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로 좀 더 가서 이렇게 해놓고 제자리 하면은 우리는 지하 출입구도 쓸 수 있고 출입구도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구조도 판상형으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쪽 땅 조금 주고 이쪽 땅 더 주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래서 나온 게 우리 지금 비대위에서 이런 얘기 있죠. 무슨 경계선 침범 제자리?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조합원님들. 조합원님들 이걸 지금 믿고 쏟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말입니다. 당초에 얘네들이 이렇게 땅이 있다 그러면 여기 요만큼 경계선 침범하고 여기 이렇게 땅을 주게 되면은 이게 똑같은 겁니까? 이걸 플러스하고 이쪽을 내주고 이쪽 땅을 내주고 이렇게 하면 요만큼 내주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주고도 이 뒤에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이게 이 경계선 침범 제자리는 여기다 고구마나 감자 농사 짓는 땅 같으면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 이쪽 땅 조금 주고 이쪽 땅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구마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이쪽 땅을 주게 되면 여기다 집을 못 지어요. 그럼 우선 우리 아파트는 양재천 뷰가 다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쪽 땅 받으면 뭐합니까? 이쪽에 상가로 들어간 도로 옆에 땅 받으면 이거 사면적이에요. 이거는 이 경계선 침범 제자리라는 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 경계선 침범 제자리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앞에다 집을 지면 이 일조권이라든가 사전 제한 때문에 뒤에 집을 못 지어요. 이 땅 밑에 땅 얼마 주고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축이라는 게 이게 고구마 농사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 땅이 요만큼 좀 그 뒤에 땅에 그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까지 다 분석해서 그걸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서로가 맞춰가지고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경계선 침범 제자리라는 말은 정말로 남을 선동하기 위한 거 그것 때 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 건축에다가 경계선 침범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는 걸 믿는 분들은 정말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고구마 농사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쌍용 2차 사람들은 쌍용 2차 사람들은 우성을 이용해가지고 우성조합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네들 구조를 좋게 하고 설계 구조를 좋게 하고 출입구를 좋게 하고 출입구를 용이하게 하고 교통 흐름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교통 흐름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아파트 가치도 물론 서로가 올라가겠죠. 가치 증대 아파트 가치 증대도 하고 모든 걸 다 이 80점밖에 안 되는 아파트를 자기네들은 100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100점짜리 아파트로 만드는데 우리는 내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문제가 우리는 이미 상가하고 제척된 상태 내부 문제 해결하는 이점도 없어요. 우리는 구조가 더 나빠집니다. 구조가 더 개혁됩니다. 출입구는 더 복잡해집니다. 같이 쓰게 되니까. 예를 들어 상가가 통합 안 됐을 때
요런 상태인데 상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상가로 들어가는 도로는 밑으로 지하로 통과 못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통과, 여기가 7동 주차장이고 이 사이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가 같이 해결됐을 때 출입구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지하 통로도 복잡해지고, 영동대로 문도 없어지고, 기부 체납도 더 해야 되고, 쌍용 2차하고 내부 문제에 우리 이제 현대하고 문제도 다 처리해야 되고, 쌍용 2차하고 내부 문제, 이게 제자리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제자리, 경계선 침범 뭐 이런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아니, 제자리를 해가지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 우성에 있는 비대위들이 제자리로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리로 하는, 제자리 재건축이, 제자리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가능. 아니, 바보 아닙니까? 쌍용 2차가 4개 동밖에 안 되잖아요. 4개 동도 지금 제자리하고 섞어 싸움 때문에 6년 동안 싸움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얘기입니까? 아, 바보들 아니지 않습니까? 4개 동에 있는 쌍용 2차가 제자리하고 이것 때문에 6년을 싸움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같이 통합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요? 정말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90점짜리가 100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제자리로 안 하고 섞어서 해도 쌍용 2차가 월등히 얻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얻는 게 좀 작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가능하다면은 통합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건 제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거 한다는 측면적으로 통합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왔던 거고, 지금도 통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통합은 상가가 선통합입니다. 왜 상가 선통합이지 않은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상가만을 통합한다 해도, 저희가 상가만 통합하게 되면은 우리는 약 한 8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약 800세대 아파트에 커뮤니티 센터를 1500세대 내지 1500세대에 준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쌍용 2차가 해가지고 그 기간하고 영동대로 문이 없어지고 쌍용 2차 내부 문제 때문에 해결 못하는 이런 문제를 다 안고 가는 거하고, 안 되더라도 쌍용 상가만 통합한다 해도 우리는 쌍용 2차까지 통합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시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상가만 통합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성 1차는 쌍용 2차까지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건 시간이 또 걸립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가만 통합하려면 우리가 49층으로 가는 시간하고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성 1차는 상가만 통합한다 해도 우성 1차는 단언하건대 대치동 쪽에서 남바온 아파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우리가 쌍용 2차에 비해서도 값이 싼 아파트 했잖아요. 쌍용 2차나 1차에 비해서도. 그러나 우성 아파트 자리가 상가까지만 통합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는 앞으로 삼성역 시대에 개포동의 우선미 뿐만이 아니고 쌍용 1, 2차 보다가도 확실히 우위에 있는 아파트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지금 우리 비대위 분들이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쌍용 2차까지 같이 이렇게 가도록 지금 돼서, 지금 일부 분들이 벌써 다른 아파트로 우리 아파트를 팔고 가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그 현실을 제가 쳐다보면서 제가 참, 이거 어떡하다 우리가 했나. 물론 제 잘못도 많겠죠. 제 잘못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집회, 지금 현재